바이오 분야 핫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전국이 꽁꽁 네. 얼어붙었어요. 네, 어친데 맞아요. 덮친 겨울은 또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 미국의 경우는 이제 독감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보건당국이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경고를 했고, 최근 또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이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놨죠.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A형과 B형 네. 독감이 같이 유행을 하면서 환자가 많이 급증했었죠. 네. 그런데 이 독감과 감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독감은 이 독한 감기의 어떤 줄임말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감기나 독감은 네. 모두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는 질병이라는 점에선 같아요. 네. 근데 독감은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보면은 뉴스에도 보면 이제 겨울철에 독감 백신, 독감 주사를 맞아라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독감 백신을 다 맞았을 텐데 왜 올해에는 유독 독감 환자가 많은 건가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초에 그해 겨울에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해요. 네. 네. 그럼 그 예측에 근거해서 이제 백신 제조 회사들이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백신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해 겨울에 유행할 이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예측이 어려운 이유가 아무래도 독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 독감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바이러스 게놈은 크게 DNA, 인간과 같은 DNA가 있고 또 RNA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RNA를 게놈으로 가진 바이러스는 이 DNA 게놈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요. 이제 RNA가 구조적으로 네. DNA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이 독감 바이러스 이외에 메르스나 사스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는 다 R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독감 바이러스 종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감 바이러스 관련해서 H5N1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암호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H5N1이라고 말을 할 때 이 H는 네. 헤마글루티닌, 이거 줄여서 HA라고 하고요. 네. N은 누라미니데이즈, 줄여서 이제 NA라고 해요. 이 둘은 모두 이 그 바이러스 표면에 이 돌기처럼 네. 생긴 그런 단백질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이 H하고 N은 종류가 꽤 돼요. 학계에서는 H는 18가지, N은 11가지까지 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네. 네. 이 둘을 조합을 하면 18 곱하기 11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종류가 조합이 나오는 건데 네. 이 조합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의 서브 타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5N1은 H가 5번째, N이 첫 번째인 바이러스의 서브 타입이다, A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H하고 N은 이 서브 타입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HA라는 프로테인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올 때 바이러스의 수용체를 인지해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올 때 작용하는 것이고, NA라는 프로테인은 엔자임으로서 바이러스가 나갈 때 필요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HA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처음에 들어올 때, 감염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네. NA는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에 감염, 즉 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영향을 끼치는 네. 거고 그걸 네. 따라서 이제 또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올겨울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유행할 것으로 예측됐던 독감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들이고 실제로 이번에 유행한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들이죠? WHO는 올해 이제 A형 중에서 H3N2, H1N1과 B형 중에서 빅토리아라는 게 유행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네, 세 가지인가요, 총? 네, 네. 그래서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그 H하고 N의 타입에 따라서 A형 바이러스가 있고요. 네. 네. 또 B형 바이러스는 게 있어요. B형 독감 바이러스. 네. 네. 근데 그렇죠. B형은 이 빅토리아하고 야마가타 종류가 두 종류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올해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는 이 B형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야마가타인 거예요. 아, 아까 그러니까 빅토리아로 WHO가 유행해- 예측한 거는 B형 중에 빅토리아였죠. 네. 근데 유행하고 있는 게 빅토리아 중에서도 B형 중에서도 야마가타니까 이 네. 독감 백신이 안 듣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3가 백신, 4가 백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독감 백신 우리가 3가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가라는 의미는
독감 바이러스 3개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3가지를 혼합해서 썼다. 그래서 3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이 A형이 2종류, B형이 1종류로 만들어져요. 3가는. 네. 그러니까 WHO 예측대로 만들어진 그 3가 독감 백신으로는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4가 백신이 있어요. 4가는 네. A형 2종류하고 B형 2종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네. B형에 그러면 야마가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번에 유행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또 대부분 맞지는 않아요. 3가를 주로 맞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예측이 빗나갔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이 힘들다는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유행할 독감을 예측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독감 바이러스들이 참 종류가 많은데 좀 한꺼번에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이제 계속 우리가 H하고 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H하고 N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독감 바이러스에서. 네. 이 돌기 모양의 H하고 N의 이제 그 머리 부분이 네. 이 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 부위를 대상으로 우리가 인체 면역계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제작을 할 때는 네. H하고 N의 머리 부분을 우리 몸에 적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로 우리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인체에 네. 해가 없을 정도로 다운시킨 다음에 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아,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만들더라도 이 부분이 워낙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니까 백신이 잘 안 듣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뭐냐면은 H하고 N이 있는데 그 머리 네.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 줄기 부분이라고 해서 몸통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몸통 부분은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아. 이 부분을 이제 백신으로 만들겠다. 오. 이제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백신은 항체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부위인 머리 부분을 제거한 그 작은 형태의 항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항체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머리 부분을 제거해서 줄기 부분에 대한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줄기 부위는 변이가 낮아서 비교적 보존된 부위이기 때문에 줄기 부위에 대한 항체는 다양한 유전자형에 대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떤 독감 바이러스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꿈의 백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범용 백신이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고요. 네. 뭐 연구는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그 범용 백신의 효과를 확인을 했고 네. 이제 곧 인체 임상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기서 재미난 거는 이게 이제 범용 백신 개발이 또 제약사, 그냥 백신 제조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 왜죠?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백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WHO가 예측을 하면 그에 따른 백신을 만들어야지 얘들이 이제 수익을 더 극대화할 네. 수가 있다는 어, 점이 있고요. 네. 이 백신 시장 자체가 뭐 암이나 뭐 이런 질병에 비해서는 좀 시장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굳이 자기네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이제 예외적으로 신종플루 이제 그 치료약으로 불리는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네. 타미플루 하나로 이제 이 개발사가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거 극히 이례적인 경우고 뭐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봤을 때 좀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일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겨울철이면 우리를 괴롭히는 독감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겨울 독감으로 고생했던 그리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꿈의 백신이라고 불리는 범용 백신 상용화가 앞당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